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한 번씩 얘기했듯이 그 자영업 상가 임대 뭐 저희 사무실 근처도 있고 한 번씩 찍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어, 좀 찍어 봤는데 정말 많은 상가 임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찍으면서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저희 사무실 근처도 있지만 이동해서 밥을 먹었거든요. 시내 중심, 울산의 최중심가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서울로 치면은 강남 이태원쯤 될 겁니다. 그리고 강남 이태원도 아마 상가 임대가 꽤 있겠죠. 거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어쨌든 마저 얘기하면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다방도 있고 역전우동도 망했습니다. 울산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고 학생들로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유지됐었고요. 파스타부오노 등등 이름 있는 메이저 식당들도 다 넘어갔어요. 뭐 이렇게 된 원인도 있겠죠. 하지만 뭐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뭔가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단편적인 요소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통계치를 봐야 되고 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팔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상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얘기하면은 영상이 너무 깊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뭐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겠고요. 울산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업스퀘어가 붙어있는 굉장히 밀집된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울산의 최중심 중의 중심가입니다. 여기도 빈상가가 널렸더라고요. 널렸고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20대 중반에서 자영업해서 망해가는 과정. 비단 20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20대뿐만 아니에요. 왜 20대 중반으로 잡았냐면 20대 초반은 잘 없거든요. 아무래도 대학을 바로 졸업하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잘 없더라고요. 없고 보통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자영업을 해 나가더라고요. 해 나가고 뭐 비단 20대 중반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해당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성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후반 늦어도 30대 중반에 3억 이상 모으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요 두 가지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차렸다 칩시다. 치킨집에는 오토바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필수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망한 치킨집 사장님들은 오토바이를 다 새 걸로 샀어요. 안에 내부 기구라든가 쇼파라든가 그런 걸 다 새 걸로 샀고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정확한 가격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 3억이 뭡니까? 그 제 아는 형이 수출업을 합니다.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씩 받아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마저 얘기하면 쇼파가 재활용 센터에서 가져온 쇼파를 썼습니다. 3인용짜리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얼마 안 주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아는 치킨집 사장님은 본인 근로소득을 하는 사업자였는데 근로소득을 해서 치킨집을 차린 사장님이었는데 오토바이 하나도 다 새거, 집기 하나도 다 새거, 소파 하나도 백몇만 원짜리. 왜 그렇게 했느냐? 첫 사업이었고 기분 내고 싶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싹 다 말아먹고 용역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보통 20대 중반에 자영업해서 망해가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20대 초반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한다고 해도 돈도 없고 부모님이 빌려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근데 20대 중반이 되면 조금 달라지죠. 왜냐? 빠른 경우입니다. 빠른 경우에 20대 중반에 보통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직장 스트레스가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한 뽕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거냐? TV나 드라마, 영화 또는 유튜브 영상 또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이런 걸로 본인만이 뭔가 카페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만의 아지트를 갖고 싶어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근데 통상 그렇더라고요. 그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의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가 싫어서 또는 뭐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감성에 젖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진 않더라는 거죠. 어쨌든 마저 얘기해보면 보통 20대 중반에 본인 돈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직장 생활을 다니며 굉장히 아껴서 모아서 한 2년에서 길게는 3년, 20대 중반이 조금 넘어가겠죠. 그리고 대출을 조금 받습니다. 보통 1억에서 한 2억 정도. 요거는 뭐 나라의 혜택을 보기도 하고요. 창업 대출이라든가 청년 관련 정책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벌리죠. 돈을 좀 말씀해가지고. 그래서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 빌리게 됩니다.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본 사례고 조금 지역이나 이런 거를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 중심가에 카페를 차렸고 한 1년 정도는 잘 됐죠. 잘 됐고 사실 잘 됐다기보다 본인 월세 내고 월세가 꽤 비쌌습니다. 15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전에요. 전이고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내고 본인 생활비 정도를 겨우 벌었죠. 사실 원금은 갚지 못하고 생활 정도를 쭉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돈 2억에 대출 1.5억, 이것만 해도 벌써 3.5억이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왜냐? 1년이 넘어가니 대출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신장 개업발 새거의 느낌이 나는 카페는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장사는 처음보다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면서 또 배달 장사를 시작하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앱 등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사실상 남는 게 없고 거기에 리뷰 이벤트, 매출만 높게 잡히지 왠지 세금만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신경도 쓰이게 되고 또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등 광고비를 내는데 또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왠지 10,000원을 팔면 돈이 좀 남아야 되는데 본전치기하고 본인 노동력만 들어가는 것은 기분 탓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먹는 걸 줄여가며 잠자는 시간 줄여가며 본인 먹는 것도 아껴가며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생도 안 쓰고 카페에 매달려 일을 해도 대출 이자와 본인 생활 정도만 겨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다 4년차, 5년차가 되니까 여기저기 돈이 나갈 때가 많은 거죠. 차를 샀을 때, 새 거일 때는 유지비가 안 드는 거죠. 근데 7만 킬로, 8만 킬로 되면 미션 오일도 갈고, 뭐 타이어도 갈고, 소모품비가 소소하게 들어가듯이 카페도 마찬가지, 자영업도 마찬가지. 4년차, 5년차가 되니까 내부 인테리어, 뭐 의자라든가 테이블 같은 것도 낡거나 했을 때 바꿔줘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심해져 가고 부모님 돈은 못 갚으니까 미안해져만 가는 거고 이렇게 내가 아까운 20대를 보내느니 직장이나 다닐 걸 하는 간절한 바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는 게 개인적으로 직장을 간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까 싶어요. 왜냐? 직장인들만의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 다 똑같지 않거든요. 3명만 모여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1대1로 사는 부부끼리만 해도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화장실 하나 가는 것만으로도 싸우는 게 사람이에요. 어쨌든 마저 이야기하면은 그래가지고 결론은 버티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그 직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나마 여기서 권리금이라도 찾으면 다행인 거고요.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아까 울산 중심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도 상가 임대 붙여놓고 권리금이 없다는 곳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에 대해서 더 얘기해 드리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치킨 사업이고 음식점이고 요식업이고 편의점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실제 사업의 구조를 보면 자영업자 하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빨대가 상당히 많이 꼽힙니다. 배달 어플만 해도 배달의 민족과 여기요, 뭐 쿠팡 이런 데 어플만 해도 빼가는 게 엄청나죠. 엄청난데 거기에 뭐 부스라든가 계산 부스라든가 카드 리더기 또 세무사를 써야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가게에 눈만 뜨면 모든 게 돈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계산 안 하고 뛰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고
그나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에 여자였습니다. 여자였고 20대 중반에 빨리 이런 경험을 해봐서 다행이죠. 더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대나 40대 후반에 40대쯤에 이렇게 했다면 어렵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 30쯤에 요 카페를 접고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고요. 빨리 경험하고 빨리 뭐 했죠. 했고 현재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어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분이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 카페를 가봤을 때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었고 손님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저는 이게 모든 게 망해가는 게 자영업이 망해가는 게 사회의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잘못했다는 게 잘하지 못했다는 게 아닌 거죠.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20대 후반, 늦어도 30대 중반에는 3억 이상 모으는 사람의 특징. 여기에는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이거 이상 기준치 이상에는 해당이 되고 여기서 마저 말씀해드리면 이 사람들은 감성에 젖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저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제 주변 지인들, 아는 분들이나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에 지금 카페나 치킨, 요식업 그런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안 한다는 거죠. 막상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잘 될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되냐는 거죠. 거기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뭔가 TV를 본다거나 또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때 마침 리틀 포레스트 같은 아름다운 귀농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 귀농의 감성을 가지고 귀농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귀농을 알아보는 거죠. 공부해보고 실제 시골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귀농한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사전조사가 있다는 거죠. 실제 돈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뭐냐 돈을 지킬 줄도 압니다. 본인이 써야 할 때, 안 써야 할 때를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겉멋들려서 사업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휴지도 굉장히 아껴 쓰고요. A4 용지도 이면지를 철저하게 씁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웬만하면 사면 잘 안 바꿔요. 어, 그리고 뭔가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낍니다. 마찬가지 그 성공했다기보다 이렇게 돈 모으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런 거죠. 쇼파를 하나 사도 뭐 배달 장사를 한다고 치면 오토바이를 사도 다 중고로 산다는 거죠. 왜냐? 별 차이 없거든요. 특히 쇼파 같은 경우 뭐 3인용 쇼파 이런 거 새 거 사면 1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사면은 좀 더 쌀 겁니다. 싸겠지만 그런 것도 그냥 재활용 센터 가서 사고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제 아는 분의 이야기이고 그 당시에 갤럭시 S10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한 코로나 직전쯤 될 겁니다. 2019년, 2018년 요쯤 될 건데 그분이 갤럭시 3를 쓰고 있었어요. 갤럭시 S3. 굉장히 옛날 폰이죠. 그리고 노트북도 굉장히 구형을 쓰고 있었고 차도 과관이었어요. 초록색 번호판에 스틱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불쌍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돈을 굉장히 못 버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당시 실수령액이 한 300 정도 되던 시기였거든요. 300에서 350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월급의 한 3배 정도를 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갤럭시 S3는 뭐고, 소나타 스틱은 뭐고, 덜덜거리는. 그리고 재활용 센터에서 가져온 쇼파는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갤럭시 S3는 본인이 핸드폰에 그렇게 투자를 100몇만 원씩 투자를 해야 할 가치를 못 느끼겠대요. 지금도 쓰는데 충분히 편하고 쇼파 같은 경우 마찬가지. 새거 사나 중고 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 푹신하고 눕고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나타 스틱 운전이 좋답니다. 그냥 탄대요. 옛날 차 그대로.
결론만 얘기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 때문에 차를 아우디 A4도 바꿨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감성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선택에 있어서 이성적인 선택이 많았었어요. 아무리 직장을 다니기 싫어도 다니기 싫다,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장과 사업과 직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런 것을 분리해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특히 20대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 실수를 많이 해요. 다들 처음이잖아요. 저도 물론 처음이었고 남자 같은 경우는 빠르면 20대 중반 왜냐하면 군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늦어도 20대 중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늦으면 27, 4년제 대학교 나오고 하면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모든 게 처음이죠. 특히 사업을 한다면 처음에는 많은 부분을 실수합니다. 실수를 하고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죠. 물론 가장 좋은 건 실수를 안 하고 한 방에 성공해버리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왜냐? 사업 폐업률이 90%니까. 열에 8, 9은 망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본인을 믿지 말고 때로는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요 3억 모으는 사람이랑 갈리는 게 특징이 뭐냐면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철저한 자기 반성과 본인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이 반성과 함께 철저하게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망하는 사람들 특징은 이번엔 운이 없었어. 다음번엔 잘 될 거야. 또는 이번엔 아이템이 잘못됐어. 다음번엔 더 좋은 걸 선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환경 탓이나 다른 쪽의 원인을 돌리는 거죠. 근데 보통 20대 후반 또는 30대 중반에 3억 이상 모으는 사람들 보면은 실패한 분들도 있었어요. 20대 때. 빚을 지는 분도 봤고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망하게 됐을까? 이번엔 어떤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엔 그러한 것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본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살면서 돈이 다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왜 3억을 예를 들었냐면 3억이란 돈이 애매한 돈이기도 해요. 많다면 많은 돈이기도 하고 적다면 적은 돈이기도 하고 요 정도 모은다면은 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 모을 수도 있고요. 어, 또는 이 정도 금액이 안 된다면 그게 또 마이너스가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3억으로 잡아봤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밖에 나가서 상가 이런 데 들러보면은 전부 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간판을 걸어 놓는 것도 굉장히 힘든 가게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장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저희 사무실 근처만 해도 카페가 굉장히 잘 됩니다. 줄 서서 먹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나 가냐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잠깐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데 많아요. 많지는 않죠. 그것도 일부겠죠. 근데 장사하는 게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년, 2년 해먹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영업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사실상 이런 사례와 과정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이 있을 건데 제가 보는 시선과 구독자님들께서 보는 시선들도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본 시선에서 간단하게 좀 찍어봤습니다. 찍어봤고 이게 자영업을 하지 말자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되는 사업을 하자는 말이죠. 솔직히 저는 이 자영업으로 돈 버는 분들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게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 저도 자영업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준비를 해봤는데 시작 단계에서 그냥 아그리 싸그리 다 엎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꽂히는 빨대들, 수수료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남을 수 있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실제 코로나가 2023년, 2024년 요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가 체감상으로 느꼈지 않습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걸. 그 물가에 맞춰서 올라가지 못하는 식당들은 다 줄줄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어쨌든 그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좀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좀 그렇다고 제가 막 자영업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청소를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 뭔가 싶은 거예요. 거의 전쟁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상가가 이 정도면.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